안녕하세요. 미미의 꿈꾸는 다락방 책 읽어주는 미미입니다. 키다리 아저씨 그 6번째 이야기. 아저씨 뵙고 싶어요. 소재 두근두근 콩닥콩닥. 주디와 키다리 아저씨가 드디어 만났어요. 6월 19일 록윌로에서 마침내 졸업을 했어요. 졸업장은 두 벌의 고급스러운 드레스와 함께 장롱 맨 아래 서랍에 넣어두었어요. 졸업식 때 언제나 중요한 때에 그러듯이 두세 번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아저씨가 보내주신 장미꽃다발은 정말 아름다웠답니다. 감사합니다. 저비스 씨와 지미도 장미꽃을 주었지만 아저씨가 보내주신 꽃다발을 안고 졸업식에 참석했어요. 지금 록윌로 농장에 와 있어요. 어쩌면 여기에 계속 머무를지도 몰라요. 하숙비가 싸고 조용해서 글쓰기에 아주 알맞은 곳이에요. 작가가 되려고 이를 악물고 있는 사람에게 이곳처럼 좋은 곳은 없을 거예요. 요즘 저는 소설에 대한 것만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답니다. 저비스 씨가 8월에 2주일 정도 와 계실 예정이에요. 지미도 여름 동안에 한번 들리겠다고 했어요. 지미는 증권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은행에 증권을 팔기 위해 여러 지방을 돌고 있거든요. 아저씨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기대하고 싶지만 이젠 단념했답니다. 졸업식 때조차 와주시지 않았으니까요. 이젠 더 이상 아저씨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문학사 주디 에버트 올림 7월 24일 그리운 키다리 아저씨께 일한다는 것은 참으로 재미있어요. 특히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더욱 신나고 재미나죠. 이번 여름에 저는 하루에 쓸 수 있는 만큼 글을 쓰고 있어요. 새로운 작품의 제2장 초안이 끝났고 내일 아침 7시 30분부터는 제3장을 시작하려고 해요. 이번에는 아주 멋진 작품이 될 것 같아요. 아저씨, 제가 너무 우쭐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그렇지 않답니다. 다만 지금은 무척 열중해 있을 뿐이죠. 나중에 냉정해지면 실망할지도 몰라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번에는 진짜 작품을 썼으니까요. 읽어볼 수 있을 때까지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깐 소설 이외의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알려드릴 농장 소식은 별로 없답니다. 돼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살이 쪘고 암소들도 건강하고 암탉은 알을 잘 낳고 있어요. 지미가 지난주 일요일에 찾아와 주었죠. 닭고기 튀김과 아이스크림을 대접했어요. 둘 다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가엾게도 지미는 증권 파는 일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내 거리에 있는 은행에서도 일이 잘 되지 않았나 봐요. 지미는 너무 정직해서 그런 일이 맞지 않을 거예요. 저는 지미가 워스터로 돌아가 아버지가 경영하시는 작업복 제조 공장에서 일하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매우 행복하답니다. 아름다운 풍경, 많은 음식, 기분 좋은 침대, 그리고 새 원고지 뭉치와 큰 잉크병이 있거든요.
세상에서 이것 말고 더 무엇을 바라겠어요. 주디 올림. 추신. 우체부 아저씨가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셨어요. 저비스 씨가 다음 주 금요일에 오신대요. 일주일 묵으신다는군요. 기쁘긴 하지만 제가 소설을 계속 쓸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에요. 저비 도련님은 성가신 분이거든요. 8월 27일.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는 어디 계세요? 외롭고 쓸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 아저씨를 만나고 싶어요. 이제 더 이상 록윌로 농장에 있고 싶지 않아서 이사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겨울부터 보스턴에서 사회사업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된 셀리를 따라갈까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이서 같은 방에서 살면서 셀리가 낮에 일하러 나가 있는 동안 저는 집에서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는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야기 상대도 없는 밤은 너무 길어요. 아저씨는 반대하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보스턴으로 가겠어요. 제가 마치 광견병에라도 걸려 이 편지를 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단지 가족이 필요할 뿐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사랑하는 아저씨. 주디 올림. 9월 19일 록윌로에서. 아저씨, 의논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다, 다른 누구도 아닌 아저씨의 충고를 꼭 듣고 싶어요. 만나 뵐 수 있을까요? 편지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저씨의 비서가 편지를 읽을까봐 걱정도 되고요. 주디 올림. 주신, 저는 몹시 불행해요. 10월 3일 록윌로에서.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께서 떨리는 손으로 직접 쓰신 편지를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편찮으시다고요? 죄송해요. 알고 있었다면 제 일로 괜한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았을 텐데. 제 고민을 말씀드리겠어요. 꼭 비밀로 하고 싶으니까 다 읽으신 뒤에는 이 편지를 태워주세요. 그 전에 1000달러짜리 수표를 보내드리겠다는 이야기부터 먼저 하겠어요. 무척 놀라셨죠? 사실은 제가 쓴 소설이 팔렸답니다. 출애에 나누어 연재된 다음 책으로 나올 거예요. 아저씨는 제가 그 일로 정신이 없을 정도로 기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물론 아저씨께 돈을 갚을 수 있게 된 것은 기쁘죠. 아직 2000달러 이상이나 빚이 남아있지만 차차 나누어 갚아드리겠어요. 제발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저는 그 편이 더 행복하니까요. 돈뿐만 아니라 저는 아저씨께 큰 은혜를 입고 있어요. 그것은 평생 감사와 사랑으로 계속 갚아드릴게요. 그럼 아저씨, 이제부터 제 고민을 이야기할게요. 저는 아저씨께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답니다. 아저씨는 우리 전 가족을 대표하시는 분인걸요. 그런데 만일
제가 다른 사람에게도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저씨는 언짢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그분이 누구인지 아저씨는 금방 알아차리셨을 거라 생각해요. 제 편지에는 온통 저비스 씨에 관한 이야기뿐이었으니까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잘 맞는지 아저씨께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제가 그분의 생각에 맞추는지도 모르죠. 그분의 생각은 언제나 옳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그분은 저보다 14살이나 위잖아요. 하지만 어떨 때는 마치 어린아이 같아서 돌봐드리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그분은 비가 쏟아져도 장화를 신을 생각을 못하니까요. 그리고 아,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는 그분이 그리워서 죽을 지경이에요. 온 세상이 텅 빈 것 같고 괜히 몸이 아픈 것 같기도 해요. 달빛조차 원망스러워요. 달빛은 너무나 아름답지만 그분과 함께 바라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신 적이 있다면 아저씨도 틀림없이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이토록 그분을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저는 그분의 청혼을 거절했어요. 그분께 거절하는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그분은 제가 지미 맥브라이드를 사랑하는 줄 알고 떠나버렸어요. 제가 지미와 결혼을 하려고 한다니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지미는 너무 어린걸요. 저비스 씨와 저는 오해 속에서 서로 상처를 입은 채 헤어지고 말았어요. 그분의 청혼을 거절한 것은 제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분이 나중에 저와의 결혼을 후회할까 두려워요.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전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저 같은 고아가 그분처럼 훌륭한 가문의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에게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도 않았고요. 그분의 친척들은 자존심이 센 분들이랍니다. 그리고 저 역시 자존심이 세답니다. 게다가 아저씨와 한 약속도 아직 완전히 지키지 못한걸요. 작가가 되라고 공부시켜 주셨는데 그걸 무시하고 결혼해 버린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지만 돈을 갚아 들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결혼을 해도 작가로서 일을 계속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생각을 했답니다. 아저씨, 저는 모든 결정을 아저씨께 맡기겠어요. 부디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좋은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분한테 가서 문제는 지미가 아니라 존 그리어 고아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편이 좋을까요? 그렇게 하려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할 거예요. 차라리 평생을 비참하게 사는 편이 낫다고 생각될 정도니까요.
이 일은 벌써 2달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떠나신 뒤 한 통의 편지도 보내지 않으셨어요. 겨우 마음의 상처가 진정될 무렵 줄리아에게서 편지가 날아왔어요. 저는 그 편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비스 씨가 캐나다로 사냥을 갔다가 밤새 소나기를 맞아 폐렴에 걸렸는데 아직도 심하게 앓고 있다고 씌어 있었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분이 아무 말 없이 가버리셨기 때문에 저 역시 마음이 상해 있었죠. 그분도 지금 매우 불행한가 봐요. 아저씨,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제발 알려주세요. 주디 올림 10월 6일 그리운 키다리 아저씨께 대구로 찾아가도 좋다고요? 그럼요. 가고 말고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4시 30분에 찾아뵙겠어요. 뉴욕에는 3번이나 갔었으니까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아저씨를 만나러 가다니 정말 믿기지 않아요. 너무나 오랫동안 머릿속으로만 그려와서 아저씨가 실제로 살아있다는 것 사실조차 믿기지 않거든요. 그다지 건강이 좋은 상태가 아니신데도 제 걱정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가을비는 건강에 매우 해롭답니다. 애정을 담아 주디 올림. 추신. 갑자기 걱정되는 일이 생겼어요. 아저씨 댁에도 집사가 있나요? 저는 집사가 무섭거든요. 만일 집사가 현관문을 열어주면 저는 계단에서 기절해 버릴지도 몰라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해야 되죠? 아저씨는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잖아요. 스미스 씨를 만나고 싶다고 하면 될까요? 목요일 아침. 사랑하는 저비스 씨이자 키다리 아저씨 스미스 씨께 어젯밤에는 잘 주무셨나요?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답니다. 너무 놀랍고 흥분되고 행복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답니다. 앞으로 다시는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은 기분까지 들었어요. 그렇지만 당신은 푹 주무셔야 돼요. 빨리 건강을 회복하셔서 제가 있는 곳으로 오실 수 있기를. 당신의 병이 얼마나 심각했었는지를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어제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마차까지 바래다 주시면서 사흘 동안은 가망이 없다고 생각될 정도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가슴이 철렁했답니다.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이 세상에서 모든 빛이 사라진 것처럼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당신에게 기운을 북돋아 드릴 셈이었는데 오히려 저부터 기운을 차려야겠네요. 제가 꿈꾸며 바라던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해졌지만 그만큼 더 긴장하고 있답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거든요. 이제까지 저는 잃어버릴 걱정을 할 만큼 소중한 것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태평스럽게 지낼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평생 커다란
걱정거리를 안고 살게 되었어요. 부디 빨리빨리 나으세요. 당신을 다시 한번 만나서 꿈이 아니라는 것을 꼭 확인하고 싶어요. 함께 있었던 30분은 너무나 짧았어요. 꿈은 아니었겠죠? 제가 당신의 친척이라면 날마다 찾아가서 책도 읽어드리고 베개도 높여드리고 당신 이마에 있는 2개의 작은 주름도 펴드렸을 텐데 의사 선생님께서 저보고 좋은 간호사가 틀림없대요. 환자가 10년이나 젊어 보인다면서요. 어제는 정말 멋진 날이었어요. 앞으로 100년을 더 산다 해도 어제 일은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결코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날 밤 록윌러로 돌아온 주디는 새벽에 나간 그 주디와는 전혀 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새벽 4시 30분에 샘플 부인이 저를 깨웠을 때 맨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키다리 아저씨를 만나러 간다라는 것이었어요. 주방에서 촛불을 켜놓고 아침 식사를 한 다음 역까지 7km나 되는 길을 마차를 타고 달려갔어요. 도중에 해가 떠오르고 단풍나무와 층층나무의 잎이 빨간색과 오렌지색으로 빛났어요. 꼭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화창한 날씨였죠. 기차를 타고 달리는 동안 너는 키다리 아저씨를 만나러 간다 하고 줄곧 철로가 노래하는 것 같았어요. 그 소리를 듣고 있으려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군요. 그리고 이 여행이 끝나기 전에 저는 아저씨보다도 더 소중한 다른 한 사람을 틀림없이 만날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메디슨 거리에 있는 아저씨 댁에 도착했을 때 집이 너무나 으리으리해서 선뜻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주위를 한 바퀴 삥 돌았죠. 이윽고 현관에 들어서자 인자하고 친절한 집사가 에버트 아가씨죠? 하고 즉시 물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대답만 하면 됐어요. 화려하면서도 고상한 응접실로 안내된 저는 마침내 키다리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구나. 키다리 아저씨를 만나는 거야. 라고 속으로 되풀이하고 있었죠. 잠시 후 집사가 다시 돌아와서 자, 방으로 들어가시죠.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게 이렇게 속삭였어요. 주인님께서는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쁘셔서 오늘 처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서 주인님을 흥분시키지 않도록 부탁해요. 그 말투에서 그 집사가 당신을 얼마나 소중히 모시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안으로 들어가자 뒤에서 문을 닫았어요. 방 안이 어두워서 잠시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이윽고 저는 커다란 안락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사람은 비틀거리면서 일어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때 저는 그 사람이 당신이라는 것을 알았답니다. 저는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를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아저씨가 저비스 씨를 불러오셨나 하고 생각했답니다.
그러자 저베스 씨는 손을 내밀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주디, 내가 키다리 아저씨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어? 이럴 수가. 저는 어쩌면 이렇게 멍청할까요? 제가 조금만 머리를 썼어도 금방 눈치챌 수 있었을 텐데. 이래서야 탐정 소설 쓰기는 다 틀렸죠? 아저씨, 아니 저비스 씨, 당신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저를 쫓아낼 때까지 30분 동안은 정말 즐거웠어요. 멍한 상태로 역에 도착해서 하마터면 세인트루이스행 열차를 탈 뻔했답니다. 당신도 무척 흥분하셨죠? 제게 차 대접하는 것도 잊으셨으니까요. 저는 마차를 타고 캄캄한 어둠 속을 달려 록윌로 농장으로 되돌아왔답니다. 아, 별들이 어쩌면 그리도 반짝거리던지. 너무나 멋진 밤이었어요. 오늘 아침에는 당신과 함께 갔었던 모든 장소를 거닐며 당신이 하셨던 이야기와 당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답니다. 사랑하는 저비, 저는 당신을 무척 그리워하고 있답니다. 당신이 없다는 사실이 무척 허전하지만 이것도 행복한 허전함이겠죠? 이제 곧 평생 함께 있을 수 있을 테니까요. 마침내 제게도 가족이 생기는군요. 굉장히 이상하면서도 무척 행복하네요. 이젠 한순간이라도 결코 당신을 섭섭하게 해드리지 않겠어요. 영원히 당신과 함께할 당신의 주디. 추신. 이건 제가 처음으로 써보는 러브레터예요. 제가 이런 걸 쓰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죠.